안녕하세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이헌입니다. 2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집합건물은 어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한 6.25 이전으로 가볼까요? 6.25 이전으로 보면 이런 집합 건물보다는 사실상 단독주택 같은 전원주택 형태의 건물이 많았죠.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려다 보니까 가령 서울이나 그런 어떤 강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작은 토지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 집합 건물이 많이 활성화된 거죠. 자, 이런 건물에서는 각 소유자가 자신의 전유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이 구분 소유권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기서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 그리고 분쟁이 이제 계속 파생되는 이유죠. 이번 강의에서는 구분 소유권의 성립과 요건,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신탁 등기 의결 권리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집합 건물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집합건물관리사분들은 사실상 일반 고객들, 일반 구분 소유자나 일반인들보다 이 집합건물과 이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해서 이해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를 가지고 어떤 우리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집합건물관리사가 돼서 추후에 대형 빌딩에 가서 한 달에 한 300-400 정도 받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쵸? 또는 이런 건물관리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으로 영위하실 수도 있겠죠. 자, 구분 소유권의 성립과 요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 전에도 우리가 이제 1강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자, 구조적인 독립성이 있대요. 물리적으로 구분된 건물 부분이 독립하여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유의사, 소유자가 해당 부분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적 요건, 등기부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구분 소유자의 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구조적 독립성이나 소유의사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구분 소유권에 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걸 보면 호텔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칭입니다. 가칭, 롯데 호텔이 호텔을 운영하는데 이 구분 소유권에 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롯데 회장님이 소유한 호텔이잖아요. 개인이 소유한 하나에. 대신에 객실은 많지만 사실 구분 소유권과는 상관없죠. 왜?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집합건물관리사들이 이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 혹은 빌딩 혹은 지식산업센터 혹은 이런 주성복합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관리소장으로 대부분 이제 파견을 나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볼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조적 독립성, 소유의사 이건 당연한 거죠. 대신에 우리는 이거죠. 201호는 내 거야 라는 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적 요건을 보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 요즘에 우리나라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민원24나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요. 단돈 1,000원. 그쵸? 단돈 1,000원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쵸? 그거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오피스텔 내가 이제 보는데 나 관리하려고 들어갔어. 아, 저 호실에 누가 살지? 누가 소유주지? 이런 얘기를 어디에 물어봅니까? 등기소 들어가서 띄워보시면 김땡땡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의 이 정보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 사용자, 점유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주나 해당 부동산이나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겠죠. 왜?
그래야 우리가 이제 뭐 주차 등록이나 혹은 관리비 부과나 무언가를 할 때 이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 독립성은 단순한 공간의 분리가 아닙니다. 제가 금방도 얘기했죠. 생활상 독립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서 얘기한 거 뭐예요? 생활상 독립된 용도래요. 생활상. 자,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돼. 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 이렇게 조금 더 딥하게 볼게요. 우리가 1강에서 대략적으로 크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구분 소유권의 객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 아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1강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 그쵸? 각 세대 내부 공간을 의미한대요. 자, 벽, 바닥, 천장 등의 경계선 내부가 이에 해당한다. 뭐 예를 들어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뭐 아파트, 우리 집 현관문이 다 따로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현관문 하나를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누구 거, 방 하나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고시텔처럼 되어 있다. 이거는 집합 건물로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이것이 말하는 거는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한대요. 자, 그러면 등기가 개별이 되어 있고, 등기가 개별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건 소유를 얘기하죠.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용. 그게 임차인이건 누구건 해당 호실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라는 거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야. 그러면 혹은 제3의 누군가에게 임차를 줘서 임대 수익을 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다가 좀 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가고 싶어. 그럼 처분할 수 있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뭐 외우고 이러지 마세요. 시간 낭비. 자,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가볍죠? 이게 전유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공용 부분은 어떤 거냐? 여러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이 포함되죠. 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하죠. 당연히 지분 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분 비율은 제가 1강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지분이 많다 그래서 얘가 더 사용하고 누구는 지분이 적다 그래서 얘가 덜 사용하고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호실을 1개 갖고 있으나 100개 갖고 있으나 공용 부분의 사용은 동일하다. 그렇죠?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그렇죠? 그렇게 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대지권. 자, 저희가 이제 그 의결권을 얘기할 때 의결권은 지분율이다라고 합니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은 곧 대지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분 비율은 이 대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분 소유자는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자,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야, 자, 그러면 요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누가 대부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지상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대지권은 뭐냐면 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 아파트를 내가 201호를 구입했어요. 내가 201호를 구입하면 100세대 아파트의 대지 전체가 뭐 1000이라고 했을 때 100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201호의 대지 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내가 30제곱미터의 지분이 있어요. 이 건물 내에 같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지 지분만 따로 팔고
내가 뭐 전유부 건물만 따로 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시험에 나올까 보시면 안 돼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 요거는 뭐 충분히 이해만 하셔도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이해적인 내용으로. 그쵸? 근데 뭐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특히 뭐 법정지상권 이런 걸로 대지권을 혼동하지 마세요. 법정지상권은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을 지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건물을 지은 건축주는 A고 땅 주인은 B야. 그럼 최초에 A가 B에게 야 내가 매년 땅 지료를 줄게. 땅 임대료를 줄 테니까 내가 네 건물 위에 건물 좀 짓자. 내가 실은 땅값이 없다.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개발한 건물들이 법정지상권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게 대지권하고는 상관없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모든 오피스텔, 모든 아파트는 이렇게 법정지상권처럼 짓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모든 일반적인 애들은 이 대지권을 갖고 있다. 누가? 이 전유 부분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조금 더 딥하게 보시면 처분권, 사용수익권, 의결권이 있습니다. 처분권은 당연히 처분할 수 있겠죠. 본인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 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 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매매, 임대, 담보 설정 권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수익권이 있겠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사용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사용 권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결권이 있습니다. 자, 관리단이 내가 구분 소유자로 이제 등기가 되자마자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 그랬잖아요. 자동 설립됩니다. 자동 설립돼서 내가 관리단에서 의결권,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관리인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선출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때 이걸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이 의결권,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사결정 참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자는 자신의 전유 부분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또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 사용 수익권을 가지며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은 집합 건물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그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구분 소유자의 의무를 볼게요. 물론 이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권리로 인해서 뭔가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권리로 인해서 사실상 분쟁이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럼 먼저 의무 한번 볼까요? 자, 관리비 납부 의무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내용 때문에도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집합 건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맞죠? 자, 공동생활 준수 의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동생활 규약을 준수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악취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간혹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제가 말하는 화성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야밤에 기타 치고 노래하시는 분들, 자기네 집 안에서 자녀들이 싱싱이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걸 경험을 했고, 우리 집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막 윙윙 소리가 너무 나서 밤 한 10시, 11시까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올라가 봤더니 집 안에 핑크색 싱싱이 2대를 가지고 이쁜 딸내미들이 열심히 이제 활주로 삼아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 집합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생활 준수 의무를 항상
관리자는 항상 이제 광고할 수 있어야 돼요. 안내해야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관리 규약에 있는 뭐 의무나 권리로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행동을 제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시설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시설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 공용 부분이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피해가 않도록 해야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전유 부분의 시설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래요. 자, 이게 참 애매하죠. 뭘 적절히 관리합니까? 그냥 가볍게 내 집에 있는 예를 들어 내 집에는 살기는 괜찮아요. 누수가 안 되네. 근데 밑에 집 천장에 누수가 되는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장 많습니다. 그죠? 싱크대나 화장실 이런 데서 이제 그 집 천장 쪽으로 이제 누수가 되면 아랫집 천장에 전등, 이제 천정 이런 데서 대부분이 이제 전선 라인을 통해서 이제 물이 전등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 합선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제 천장이 이렇게 물을 먹으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이 쫙 먹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시설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분 소유자의 의무는 집합 건물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특히 관리비 납부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볼게요. 자, 관리단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관리단은 내가 해당 오피스텔이나 해당 건물을 딱 사는 순간, 구입하는 순간, 등기가 이루어진 순간 당연 설립된다. 모든 구분 소유자로 당연 설립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단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비영리번호 고유번호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법에서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으로 당연 설립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 설립. 그래서 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총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총회 같은 거라서 총회 우리가 흔히 집회라고 하죠. 반상회, 집회 같은 걸 하죠.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의결사항 이런 거죠. 의결사항은 3. 공용 부분의 관리, 규약 제정, 예산 승인 등의 의결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든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인 선출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 설립된 사람들이 의결사항을 행사해서 운영을 하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계속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건법,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는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단체입니다. 하지만 법적단체라고 해서 뭔가 서류적으로 뭔가가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이런 걸 통해서 비영리번호 고유번호증이라든가 비법인 사단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행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법적단체로서의 어떤 서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의 법적단체로 당연 설립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 설립. 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 설립된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는 건물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건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총회 단체예요. 관리단 집회에서는 관리비 예산 승인, 장기 수선 계획이나 관리 규약 개정 등의 집합 건물의 운영에 관한 모든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탁등기. 이거 발음이 좀 구려요. 우리나라의 신탁등기 의결 권리를 잠깐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신탁등기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가볍게 그럼 이건 뭔가요? 자, 신탁등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탁 등기 행위를 거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모르면 안 되니까. 좀 덜어 적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신탁 등기는 그럼 어떤 개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냐? 여러분들 그 뭐 분양형 호텔이나 상가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시죠? 이거 하면 여러분 대출 받으시잖아요. 대출 실행할 때 신탁회사가 이 대출을 실행하고 실제로 위탁자로서 아니 수탁자로서 이 신탁 등기 명부에 우리가 등기 명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인 것처럼 등기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왜 신탁 대출을 사용하냐면 대출이 좀 이자는 높아요. 이자는 높지만 대출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이 신탁회사를 끼고 이제 대출을 실행합니다. 왜? 그래야 본인들도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뭐 구분 소유자들의 이자까지 걱정해주는 건설회사는 없잖아요. 그냥 대출만 잘 나오면 되죠 라는 생각으로 그래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분양이 잘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부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보면 등기부 등본에 이 신탁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는 아니다. 그런 기반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 등기 의결 권리는 뭐냐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소유자는 호실당 한 건의 의결, 투표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결권은 대지권, 지분권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 보호는 신탁 등기 후에도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는 보호됩니다. 당연히 구분 소유자가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 보면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신탁회사에 그냥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됩니다. 너가 신탁회사지만 너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마. 이 해당 호실의 기본적인 의결 권리는 뭐 실소유주인 나야 라고 해서 서류 한 장 받아 놓으면 평생 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로 이제 의결권 행사로서 이제 본인의 권리를 이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탁 해지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당연 해지됩니다. 자, 신탁 등기는 집합 건물의 관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높은 동의율이 요구되고 당연히 4분의 3이라는 이 동의율은 그냥 통상 한 90% 정도를 받아오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85% 이거 애매하죠? 그냥 90% 정도는 받아와라. 그리고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신탁 회사가 법적 소유자가 되지만 실질적인 권리와 의결권은 여전히 구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사기꾼 같은 관리 업체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표면상 서류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신탁 등기에게 투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구분 소유자가 신탁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길 원한다고 서류 한 장만 보내놓으면 이 모든 실질적인 권리와 의결권은 구분 소유자에게 있다는 거. 이게 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가면 당연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집합건물관리사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 우리나라의 그 모든 관리단 분쟁 중에 호텔,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이런 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자주 가는 상가에 뭐 그런 싸움이 있겠어? 뒤에서는 지금 피 터지게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때 그 사람들이 그 악성 나쁜 사기꾼들은 이 신탁회사의 동의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착한 히어로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실질적인 권리와 의결권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집합건물관리사들이 옆에서 자문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계속 구분소유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신탁등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권 보장, 공동생활 조화, 자산가치 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권은 명확한 소유권 구분으로 재산권을 보유하고, 그리고 공동생활 조화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자산가치 유지는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건물의 가치 보존을 이야기하죠.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은 현대 도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현대사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보이시죠? 그런 곳에서 구분 소유권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장치예요. 구분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합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구분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집합건물에 다양한 분쟁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향후 이제 집합건물관리사들이 그 영역을 대처해서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히어로와 같은 중요한 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2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 3강에서 또 집합건물에 대한 또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